자, 풀어봤어? 안 돼? 일단 이 문제는 쌤은 이제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에 집중을 했냐가 중요한데 일단 쌤은 이제 여기가 길이가 이게 이제 2대1의 비율이잖아. 2대1의 비율이니까 현재 우리가 요 길이를 n이라 할 때 요 길이를 n이라 할 때 예를 들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여전히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와 요거 길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본 거야. 왜냐면 이제 어차피 이 길이가 이렇게 뭐 이게 직사각형이 나오잖아. 직사각형 나오니까 어차피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야 되고 요 길이랑 요 길이 그치?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아무튼지간에 얘가 지금 열림만이 능사냐, 열림만이 능사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이 점을 내가 알파, 베타라 할 때 이 점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결국은 알파의 제곱이랑 베타의 제곱의 합은 n제곱이 될 것이고 왜냐면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얘가 또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 얼마기도 하고 k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관계에 있더라고. 뭐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가만히 또 보니까 그럼 이 점이 또 어떠냐는 거야. 이 점은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니까 결국은 여기는 베타, 알파가 아니겠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봐봐라. 요 길이가 뭐냐. 요 길이가 뭐냐 이건데 저 길이가 봐봐. 잘 생각해보면 여기 지점이 알파고 여기 지점이 베타니까 우리가 요렇게 길이를 재봤을 때 요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근데 아무튼지간에 얘가 기울기가 45도짜리일 테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는 뭐가 나오냐면 루트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예정이지. 여기까지 될까? 그러면 이 길이에다가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이라고. 맞지? 그래서 얘한테 몇 배를 해주면? 루트 5배를 해주면 결국 이 길이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 길이가 n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그럼 어쩌려고 저러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결과적으로 얼마야? 루트 10분의 n이고 맞아? 자 그럼 봐봐라. 얘를 제곱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10분의 n제곱인데 이건 뭐랑 같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는 거와 같은 거지.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거 넘겨서 2k 그지? 10분의 9 n제곱이 되지. 그럼 k가 뭐야? 나 계산이 뭐 틀렸는데? 2분의 루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아 절반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네. 맞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 이런 맞지? 맞아. 그러면 여기가 10분의 6 5분의 3? 그래서 K가 10분의 3n제곱이 되지. 저러면은 결국 K 값을 구하는 건데 n 자리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는 결국 K의
값을 fn이라 할 때 이랬으니까 n 자리에 1 들어갔을 때, 2 들어갔을 때, 3 들어갔을 때 더하면 되는데, 아니 일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그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뭐에 집중을 했다? 근계수. 아무튼 간에 근과계수 쪽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주고, 요 문제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튼 간에 관계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볼 때는 근계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을까? 그리고 51쪽에 6번. 요거는 상당히 많이 나와. 요건 상당히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많이 나오고, 애들이 이제 연산하다가 연산의 방향을 좀 잘못 잡으면 이거 쓸데없이 문제를 좀 어렵게 풀 수도 있어. 1-x분의 1이고 gx라 함은 절대값 x,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것이 ax 플러스 b. 그래서 g합성 fx는 hx다. 그래서 fx 자체를 gx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다가 쏙 하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절대값 1-x분의 1, 그지? 이것이 뭐가 된다? 이것이 ax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지? 그려보면 되는데, 얘를 그려보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 1 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원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접어 올렸으니까 될까? 이제 그렇게 그려진 상황이었을 텐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직선, 그러니까 이 직선이라 하면 문제에서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온다 이랬으니까, 한 번에 선을 그었을 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경우 자체가 어디밖에 없냐면 요 경우밖에 없어. 여기. 그지? 근데 이 세 개가 각각 알파, 베타, 감마래. 알파, 2알파, 3알파래. 1대 2대 3. 아니, 화난 거 아니야? 네. 내가 애들이 오해라는 게 소리를 지르면 화가 나는, 절대 선생님은 화를 낼 줄 몰라. 뭐? 자, 봐봐. 이렇다 이거. 근데 이 알파는 그래서 100% 어디냐면 이 접어 올린 거에서 만나는 거야. 알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다른 문제집에도 이 문제가 있거든. 근데 알파는 항상 이걸 접어 올린 지점에서 만났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지점은 무조건 접어 올린 애랑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부호가 바뀐 상황, 즉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게 돼. 그리고 당연히 얘랑 만난 거니까 그것이 A알파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개는 부호가 바뀌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1-2알파분의 1이 2A알파 플러스 B, 혹은 1-3알파분의 1이 3A알파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게 3개고 식이 3개니까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데 이게 방향성을 잘 잡지 않으면 연산을 하다가 틀리는 거야. 저희까지 사실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저 연산을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냐? 일단 쌤은 B가 어차피 빼면 바로바로 지워지겠다고. 그래서 B를 먼저 지우는 거에 목표를 놨어. 그래서 이렇게 둘을 빼면 얘를 뺐을 때를 마이너스 2, 그 다음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알파분의 1, 2알파분의 1 하면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A알파.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빼면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고,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분의 1, 여기는 플러스 3알파분의 1, 그리고 빼니까 마이너스 A알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얘랑 얘가 서로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죠. 이러면 좀 빨리 나오거든.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다른 문제집에도 이 문제가 있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등급 아니면 절대등급 둘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한 번 또 있어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푸는데 연산 과정에 대한 것은 이게 제일 좀 무난해 보여. 이게 가장 좀 정확하고 무난해 보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괜찮을까? 알파가 6분의 5가 나오네. 그리고 52쪽에 4번은 그냥 별표 쉐예요. 이거는 그냥 난 무조건 중요하다고 봐. 52쪽에 4번은 나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니까 뭐 굉장히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모의고사 문제고 이건 뭐 요새 같은 때는 아무튼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정말 온갖 변형들이 많은 문제야. 이 문제는 정말 변형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 그래서 꼭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문제가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생긴 거에 비해. 나중에 미리 내가 장창컨대 한 5번은 더 풀고 시험 보게 될 거야. 한 4~5번은 더 풀게 돼 결국은. 그리고 이제 너네 집에 가서 유리함수 나중에 이제 마더텅 풀다 보면 알게 되는데 저 마더텅이 그 유리함수 문제가 좀 빡센 구간이 있어. 뒤에 고난도가 유리함수 원래 모의고사 고난도가 좀 어렵거든. 원방 모의고사 문제처럼 유리함수 모의고사 문제가 좀 힘들어. 아마 해보시면 안 돼. 그거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가르칠 때는 졸라 열심히 가르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때에 유리함수에다가 그렇게 목을 매지 않아.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애들이 어디서 박살이나? 경우의 수에서 박살이나. 그래서 굳이 그렇게 유리함수까지 뭐 어려울 필요가 있나 싶은 거지 선생님들이. 주로 유리함수까지도 어렵게 내는 동네는 좀 더 남쪽, 대치 쪽 넘어가면 저쪽에 있는 학교들은 유리함수까지도 어렵게 내는데 요 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아무튼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쌤 생각엔 결국 경우에 유리함수 킬러가 그렇게 뭐 아무튼 준비는 다 해야지. 그래도 준비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보자. 이렇게 되고 여가 1이고 여가 K야. 근데 여기서 뭐 요래 되고 얘도 요래 됐어. 자, 얘는 그래서 x-1분의 k 플러스 k라고 하는 뭐 이런 함수고 y는 그래서 얘가 원점을 지나는데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점 여기 위에 있는 점 뭐 이렇게 됐다는 거야. 뭐 그랬대. 그치? 근데 그때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랑 요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비가 그치? 넓이 비가 1대 2가 된대. 뭐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문제 잘 읽어보면 이제 요 직선이랑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가 나온대? 이게 1이 나온다는 문제야.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잘 들어봐. 어차피 이 지점은 이 유리함수의 점대칭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점을 여기다 대칭 이동을 시켰고 이 점을 여기다 대칭 이동을 시켰고 선생님이 1에 갈기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야. 돌린 상황이라고.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이게 넓이 비가 1대 2가 되려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도 같아야 돼. 거기까지 인정? 풀이 방식을 차라리 이 문제는 어차피 정형화된 패턴이야. 이게 문제 함부로 건들지 못하거든. 어차피 맨날 이렇게 풀어야 돼. 방식 그냥 외워. 요거는 좀 외워놔도 돼. 그 가장 안 좋다는 암기 수학이야. 알았지? 절대 그렇게 풀지 마.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암기식 수학. 이건 좀 외워놔도 돼. 솔직히. 밑변이 2등분 돼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건 알잖아. 그지? 그 밑변이 2등분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아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어차피 이게 2등분이니까 봐라. 요 지점이 싹 그어보면 요 지점이 싹 그으면 여기랑 여기도 1대1일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여기 얘가 y좌표가 k니까 현재 이 새끼의 y좌표는 2분의 k여야 될 예정이야. 맞아? 그래서 결국 얘가 x-1분의 k 더하기 k가 얼마가 나올 때? y좌표가 2분의 k가 나올 때. 자, 이거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딱 과감하게 방정식을 써도 되는 이유가 k가 양변에서 약분이 될 예정이야. 그래서 좀 과감하게 써주고 k를 뿅뿅뿅 날리고 나면 뭐만 남냐면 x-1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만 남아. 결론! x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될까? 이걸 왜 알아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지. 저걸 왜 그렇게 알려고 노력을 한 거냐면 실제로 얘가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1이어야 되지. 요 점의 좌표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되지. 되게 중요한 거야. 저기도 엄청 좋나 보다. 되게 중요한 거야. 저게 왜 중요해? 잘 봐잉. 현재 이 직선이 아까 거리가 얼마나 했어? 1이라 했지?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 쉘이고 x 플러스 3이라고 한다. 원점 0,0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 m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잖아. m 값이 나오면 1,k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k 값 구하는 거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싫어? 그 일요일날 주태는 다음 주부터 봐야 되는구나. 일요일날은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하고 주태는 다음 주부터 주태를 볼 거야. 주태 볼 거야. 유물이 볼 거야. 절대 통과 못해. 통과 못하긴 해야지. 유리물이 경우에서 불연락 그랬어. 일요일날 불연락을 좀 할 예정이야. 오늘 과제는 유무리 함수 그 불연락을 좀 풀어야 돼. 그래서 일요일날은 불연락의 경우에서 주요 문제 내가 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교재 정리 좀 하고 불연락을 해서 아무튼 일요일까지 해서 좀 끝내. 수토반은 토요일날 해서 좀 끝내게. 그리고 함수는 그 클리닉 시간에 해서 좀 끝내게. 함수 자료 그때 120문제 준 거 있지. 그거 다 안 했을 거 아니야? 했어 다. 괜찮아? 왜 이렇게 해롱거려? 프리컬리진지 뭔지 그 강연회를 지금 듣고 있는 표정인데 괜찮아? 이상하네. 이렇게 해롱해롱. 그거 일요일날 좀 할 거야. 문자 할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유리식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서 다 썼으면 쌤 지운대. 자, 봐봐. 유리식은 아무 별건 없어. 유리식은 뭐 선생님 뭐 별건 없는데 자 우리 요거는 알자. 요건 알고 풀자. 뭐야 너 깜짝이야. 안녕? 어? 우리와 교재 좀 이것들은 뭐 자꾸 시켜 뭘. 이거 너 받아야 돼. 자, 이 그 유리식에 대한 얘기는 쌤이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야. 봐봐. 번슈.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야. 그런 거 못하는 사람 있니?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됐어? 됐어? 그 라벨 풀려면 요거 3개짜리도 알고는 있어야 돼서
t-a분의 1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뭐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볼 거 없어. 그냥 여기 통분해보면 왠지 알아.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시험이나 이런 데는 가끔 나오긴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끔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x에 뭐 x 플러스 2분의 2 그다음에 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5분의 3 그래서 x 플러스 5에 x 플러스 9분의 3 뭐 이런 거 나와. 선생님 제가 금방 풀죠. 통분! 인생 뭐 있어요 쌤?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죽는다 진짜. 또 기억해, 김준영이 이렇게 예전에 푼 적 있어. 김준영 풀어놓은 거 깜짝 놀래갖고 이 새끼 부분분수 써야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냥 믿을게. 알았어? 이런 걸 통분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니, 매우 잘못된 거지, 매우. 그리고 그 가비엘이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가비엘이라는 걸 글쎄 그냥 들어는 봤지. 가비엘이 들어는 봤지. 그래서 뭐 a분의 b, 뭐 c분의 d, e분의 f 이렇게 되면 이걸 k라 했을 때 결국엔 b를 뭐라 할 수 있고 ak라 할 수 있고 d는 ck라 할 수 있고 f는 ek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c 플러스 e분의 b 플러스 d 플러스 f가 있다면 이 값은 a 플러스 c 플러스 e분의 요걸 ak, ck, ek라고 바꾸면 k에 a 플러스 c 플러스 e가 된다. 그래서 약분을 해서 결국은 동일한 k 값이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은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0이 아닐 때를 가정해서 푸는 거다. 오케이? 이럴 때만 푸는 거다. 이것을 사용해서 뭐 그래.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 요새는 거의 난 본 적이 없어. 거의 볼 일 많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번분수인데 사실 번분수는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번분수는 우리 키함수 교재 잠깐 봐봐. 키함수 교재를 보면 그 B단원 페이지 13페이지인데 B단원 49번이야. 49번인데 거기 함수 fx라고 하고 문제가 1-x-1분의 1 플러스 거기 요거 오타인데 고쳐줘. 얘들아 요 분자에 x-1분의 1이야. 이걸로 좀 고쳐줘. x 플러스 1이 아니라 x-1분의 1이야. 좀 고쳐줘. 얘들아 분수식에서 우리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상황은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야. 그 무슨 말이냐? 잘 봐라. 이걸 정리를 할 거야.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분모분자에 x-1을 곱했어. 그렇게 했어. 뭐 통분을 해도 되고. 아니 통분을 할까? 선생님 제가 통분 겁나 잘해요. x-1분의 x-1 x-1분의 x-1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1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분모가 x-2분의 x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1 플러스 x-2분의 2가 되니까 네 이렇게 됐어. 잘했지? 되게 잘한 거야. 기억은 맞아? 정형은 x가 2가 아닌 실수다. 아니지.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이건 뭐야? 이거 같은 식인데 x가 1일 때도 정의가 되지 않아. 선생님 근데 아니 어차피 약분하면 같은 거. 이제 저 상황을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디서도 한번 배웠냐면 니네는 사실 수트에서도 배웠어.
갑자기 수치 x 플러스 1하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저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극적인 차이점은 얘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 먹어내고 얘는 x가 1인 지점에서 정의되지 않는 빵꾸가 하나 존재해. 그래서 실제로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얘는 2고 얘도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얘도 2기는 한데 극한값은 서로 일치하지만 실제로 얘는 함수값이 x가 1일 때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본다고. 정확하게 1인 지점에서는 값이 없어. 0분의 0의 형태로 수렴하는 것 뿐이야 라고 배운다고. 맞지? 아니 그렇잖아. 수도 다 배웠잖아. 뭐 기억이 안 나? 수학학원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또 설명해줘? 넌 어차피 기억을 못할 것이다. 다시 학원을 오게 될 것이다. 뭐 약간 이런 거. 이해됐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안 돼. 뭐가 분모가 0일 때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 그래프도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저걸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가 봐봐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2 해서 얘가 요래 그리고 요래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과정 중에 x가 1인 지점 그러니까 x가 1,1이거든 보면 1, 마이너스 1인데 요 지점은 값이 정의되지 않고 넘어가는 거야. 맞아? 그러면 과연 이 그래프도 우리가 2,2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야. 선생님 점대칭 맞잖아요.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건 아니긴 하지. 이 지점 빵꾸나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니디 문제에서 점대칭이다 라고 말했으면 언제나 그러해야지 참인 거지. 맞아? 아닌 지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다시 우리 점대칭이 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에 대해서 얘랑 정말 대칭이냐 이거야. 아닐 수 있다 이거지. 이 지점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보기에서 고를 때에 그 디귿 보기가 그래서 틀린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한 대칭이다. 틀렸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2,1이잖아 근데. 1이라고. 쏘리. 됐어?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서 센 C단계에서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더 다루게 돼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진 않고 고쟁이랑 센 C에서는 한 번씩 내가 본 적이 있어. 그런 기억이 있고 시험 문제나 이런 데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닌데 함정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한번 고려해볼 만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애들이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괜찮을까? 무리함수 얘기 바로 할게. 무리함수 바로 하고 한 번 더 쉴 거니까.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는 다시 얘기하지만 컨셉이 있지? 뭐가 컨셉이야? 2차 함수의 역함수. 이게 컨셉이지? 자,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있다 없다?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다. 그럼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역함수를 잡냐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y는 x-2의 제곱이에요 했으면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할 리가 없다 이거야. 저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으니 우리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 대한 것만 한번 알아볼까 이래서 뭐 눈을 없앨까? 뭐
자 이거 이 부분 아이 는 너. 자 뭐 있어 거기다 점도 있다고 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가능은 하지. 그러면은 이제 이보다 큰 지점은 요렇게 가는 거니까 역함수 잡으면 아마도 요렇게 갈 걸로 예상은 되지. 그잖아. 그래서 역함수 잡아야지 하고서는 x랑 y는 뒤집어 깠어. 그래서 x는 뭐라고 했어? y-2의 제곱이라고 했어. 그치?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얘를 루트 x는 y-2라고 잡아야 되는데 이 현상에 대한 얘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이게 실제로 루트 x는 y-2라는 식 자체를 제곱해도 이렇게 되지만 뭐인 경우에도 여기가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사실상 어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건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한 적이 있어. 맞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먼저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야 돼. 원함수까지 얘 원래 함수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실제로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게 맞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 거지?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이리로 내려오면서 역함수를 잡았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게 되지? 그렇잖아? 정형과 치역이 서로 바뀌게 되면서 루트는 부호의 아주 솔직한 기호다. 그러니까 루트는 절대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무조건 플러스 값이다. 0이거나. 오케이? 그래서 현재 여기를 잘 보시면 y-2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로 다가가는 것이 맞다. 내가 모든 결론을 다 냈었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된다 이런 거야. 서술형으로 1번 정도에 내면 되게 좋아. 뭔 말인지 알지? 어렵지 않은데 빼뜨려 먹으면 점수가 있는. 뭔 말인지 알지? 그냥 단순히 역함수를 구해라 이거지만 아무튼 그런 포인트는 놓치면 무조건 깎이는 포인트니까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알았지? 선생님 아시죠? 이럴 순 없잖아. 알잖아. 찡끗? 뭐 이거. 됐어? 사실 무리식에 대한 거는 얘기를 근데 너네 진짜 내가 그러고 보면 너네 이 유리식과 무리식에 대한 거는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하고는 뭐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유리식 무리식은 너네 나중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태경이나 지솔이나 내가 수투를 가르친 적이 너네도 가르친 적이 있지만 얘네들은 더 오래 봤으니까 이건 내가 언제 얘기했었냐면 연속성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었어. 수투라고 하는 책 자체가 무슨 학문이야? 수학에서 보면 해석학이지. 해석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해석학이니까 뭔가 그래프 해석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 수투에서 아무튼 모든 수투를 총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를 조사할 것인가. 어디를 조사해야 되냐.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 어디를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곳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리식이 실수로서 존재하기 위해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랑 유리식에서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 그지?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항상 연속과 부연속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조사해야 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수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 이건 명심하고 있어.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숨만 쉬다 보면 결국 수투 내신을 보게 돼. 그잖아. 네가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 제 꿈은 어렸을 때부터 고1이 되는 거였어요. 이러진 않았잖아. 벌써 고1이 다 지나갔지만 니네도 많이 늙었어 이제. 오늘 내일 해. 17도 다 갔어 이제. 그렇잖아. 아무튼 명심하고 있어. 알겠지? 시간이 금방 간다. 루트 안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선생님 루트 안에가 음수인 것도 있잖아요. 그건 허수지? 우리가 배우는 건 기본적으로 실수평면, 실평면계니까 절대 허수가 등장하는 상황은 없을 거야. 가끔 있던데요. 이렇게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 이런 다음에 갑자기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이러던데. 이거는 조건을 던져주기 위해서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허수인 것을 이미 밝히고선 풀겠다는 거고 함수로서 어차피 표현 자체는 되지 않는다는 거. 알겠지? 선생님은 뭘 풀 거냐면 페이지 54페이지에 6번
루트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k. 자, 이것이 뭘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쉣! 서로 다른 두 실근. 지나가는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봐도 아빠 제곱? 아이 그렇잖아. 그렇잖아. 우리 아들 요새 이제 아침에 타요 본단 말이야. 타요. 아빠 타요 틀어. 타요 이렇게 틀어준다고. 타요 틀어달라고. 그럼 우리 아들이 봐도 이건 제곱이지. 타요 알아? 뭐라? 타요 나 노래도 띠띠뽀 띠띠뽀 띠리리리리뽀 거기 막 구간 장난 아니야. 거기 막 엄청 막 많은 가사가 담겨 있어. 신나게 달려요 뭐 이렇게. 되게 많이 그 장난 아니야. 거기 그 따라하기 힘들어. 아 여담인데 니네 잘 모르지. 니네도 이제 벌써 그 시대랑 좀 다르잖아. 니네는 무슨 세대였어? 저희 너네 그래? 저희 되게 오래됐구나. 그 타요가. 아 니네 타요 초창기 멤버야? 아 그래? 그 요새는 약간 이제 그 어떤 그 아이들 그 저기가 그 핑크퐁과 뽀로로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래서 핑크퐁의 대표곡은 니네도 다 아는 그 아기상어가 있어. 그래서 너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뽀로로의 대표곡이 있어. 그 바나나 차차라는 곡이 있거든. 잘 모를 거야. 그 바나나 차차는 심지어 모모랜드가 그 뮤직비디오도 콜라보를 했어. 그거 있어. 굉장히 흥겨운 노래. 그 키카에 가잖아. 그럼 키카에 거기 막 방방 뛰는 데 있잖아. 키카에 이렇게 방방 있어. 방방. 거기 막 불 꺼놓고 막 클럽처럼 불 막 하면서 바나나 차차 나오면 열광의 도가니야. 애들 막 거의 6살, 5살 애들이 막 거기서 막 기절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와! 막 여기저기 던지고 이래. 거기 막 바나나 차차 나중에 한번 들어봐. 굉장히 명곡이야. 추천. 아기상어는 선생님 거짓말하고 한 3,000번쯤 들었을 거야. 난 진짜 내가 우리 아이들 둘 키우면서 한 3,000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못 듣겠어. 바나나 차차 굉장히 새로웠어. 들어볼만. 불러주세요. 아니 찾아봐. 모모랜드 그것도 3,000번 들으신다. 아니 바나나 차차는 근데 사실 인지도로 따지면 아기상어만은 못하지. 워낙 핑크퐁 아래로는 거의 뭐 이하는 뭐 다 미만 잡이라서. 보면 내가 이걸 왜 풀자고 한 거냐? 딴 소리. 왜 풀자고 한 거냐면 이거 아무 그냥 무지성으로 제곱하잖아.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x 플러스 2가 되지. 얘는 뭐가 돼? x제곱 2kx k제곱이지. 넘겨. 그럼 k제곱 x제곱 2k 마이너스 1에 대한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0인데 편변식을 쓰잖아. 그러면 이 가운데 거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썼다 하자. 그지? 그럼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지 않아? 이게 지워지지? 그러면서 k가 얼마보다 작다? 4분의 9보다 작다는 조건이 나오고 근데 그 문제를 보면 뭔가 조건이 더 있는 느낌이지? 이건 단순 제곱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도 제곱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상황까지도 같이 연동돼서 해가 나오는 거야. 그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우리가 얘랑 얘를 같이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랑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실제로 기울기가 얼마짜리? 1짜리 직선이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갔다 하자. 실제로 우리는 이거와 이거 두 개처럼 보이긴 하지만 원래대로 보자면 얘의 그래프는 현재 하나의 근만 가지고 있지.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단순 제곱만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리자. 자, 쌤이 저번 시간에 이 근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니? 무연근이라고 했어.
이 원래 명칭이 있는 애야. 무연근. 원래 옛날에 이제 그 이과 단적 교육 과정에 수투가 거기 그때도 수투였지. 1단원 첫 번째 단원에 고차 방정식, 고차가 아니라 무리 방정식, 분수 방정식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무연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그래서 이것은 루트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인데 반드시 조심해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니네가 뭐 저거에 대해서 뭐 엄청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좀 더 명확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 요게 두근이 나오는 상황은 그래서 접하는 것보다 내려오고 요점 통과하는 것보다는 더 위로 가는 상황이겠지? 요거랑 포함해서, 그지?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뭐, K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2보다 크거나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긴 할 텐데 될까? 그리고 뭐 전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냐? 요게 루트 x 플러스 2지? 개수가 1이고 요거 개수가 x 플러스 k니까 기울기가 1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요 1이가 4분의 이런 건 잘 기억해. 고나마나 여기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k가 그때가 4분의 저거는 의외로 쓸모가 많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었지. 저기 이제 2차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치?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최고차 계수가 1이고 이거 최고차 계수가 1일 때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거. 오히려 2차 함수 때보다 무리 함수 때 좀 더 쓸모가 많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야매는 잘 기억하는 편이야.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번 할 얘기가 좀 있어. 그래프 일반 개형은 안 해도 되지. 개형 정도는 알지. 무리함수. 뭐 여름방학 지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 까먹었겠니?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루트 kx 제곱 kx 플러스 3이 값이 실수가 되도록 아까 했던 얘기지. 선생님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저 문제 뭐 푸니? 어떻게 풀어? 승준 어떻게 풀어야 돼? 판별식이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기 기다리고 있었어. 자, 판별식이 뭔지?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더라고. 내가 저런 거 나오면은 그렇지. 무조건 판별식은 최대한 쓸 수 있는 한 뒤에다 쓰는 거야. 모든 조건을 앞에다 다 쓰고 마지막에 판별식. 왜? 니네 내년에 수원 때도 써야 돼.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 언제나 모든 식에서도 이거 수원에서도 써야 돼. 지수로그에서도 써야 되고 삼각도 치환하면 다 2차 거시기. 너네 수투에서도 써야 돼. 3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가 2차잖아. 그지? 도함수가 0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으면 3차 함수가 계속적인 증가 상황이라고. 그거 할 때 써야 돼. 그래서 꼭 명심할 거야. 실수로 틀리는 거야 이거 항상. 최고차 계수가 0인지 아닌지 먼저. 서술형 쓸 때도 그거 먼저. 내가 옛날에 그 얘기 안 했나? 나 이거 설명하다가 티슈 한쪽 다 뽑아서 던진 적 있다고. 이거 틀지 말라. 티슈 막 집어 던지고 막 분필 던지고 막. 그럼 뭐해? 또 틀려 그럼. 최고차 계수가 0인지 아닌지 먼저. K가 0이면 실수야 아니야? 실수 맞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맞지? 된다 이거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K가 0이 아닐 때 그때도 그냥 풀지 말고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K가 0보다 크다는 걸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에 판별식. 저 순서 절대 잊어먹지 말아라. 알겠지? 그 나중에도 판별식은 무조건 항상 뒷순이야. 후순위. 그리고 니네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상황이 너네한테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2차 함수 경계선의 함수값 먼저 생각하는 거야.
항상 함수값 판별식 축 순서거든. 한판 축구. 이게 함수값 판별식 축.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야 나 내년 가서 니네 내신할 때 절대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됐어? 가끔 이거 얘들아 분모에 넣을 때도 있다. 가끔 이런 문제 내는 선생님도 있거든. 이건 판별식 0보다 는을 넣지 말란 뜻이야.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 언더스탠드? 가끔 이것도 나와. 넘어가. 여기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 넘어가고 쌤 두 문제만 하고 쉴게. 그 56쪽에 9번 13번 56쪽에 9번 13번 번도 그렇고 13번도 그렇고 일종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닌데 시험장에 나오면 조금은 그러니까 방향을 좀 잘못 잡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 대비 효율성이 별로 안 좋은 문제. 풀이를 좀 잘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9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언젠간 답이 나오겠지 풀다 보면. 그래서 이제 y는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중점의 y좌표가 4일 때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p는 x1, y q는 x2, y2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제 PQ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얘는 아무튼지간에 y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x1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지? 그 다음에 y2라고 하는 것은 루트 x2 플러스 3 마이너스 1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점의 y좌표 PQ의 중점의 y좌표가 4다 그랬으니까 결국 중점의 y좌표라고 하면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4가 된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루트 x1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x2 더하기 3 2를 빼고 2로 나누면 4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이 값은 얼마가 됐다? 10이 됐다.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조금 맥락을 좀 건너뛰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PQ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결국 기울기를 하면 x2 마이너스 x1거든, 그지? y2 마이너스 y1인데 그럼 y2, y1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빼보면 어떻게 됐다? x2 마이너스 x1분의 루트 x2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x1 플러스 3이 된다. 까먹지 말자. 뭐만 하면 풀 수 있다. 유리화만 하면 풀 수 있다. 요거면 제일 빠르게 나온다. 유리화.
이걸 뭘 어떻게 해볼라 하지 마. 어떻게 해볼라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유리와 테크만 타면 나와. 그래서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하는 거죠. 그지?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하면 루트 x1 플러스 3, 루트 x2 플러스 3 곱하게 되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x2 마이너스 x1에 x 루트 x1 플러스 3 루트 x2 플러스 3 분자는 얘가 x2 플러스 3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고 나면 이거분의 1이 났는데 결국 답이 10분의 1이다. 될까? 됐어? 넘어갈게 그럼. 13번은 사실 13번은 조금 일단 문제가 출제 의도가 참 좀 그런데 y는 보면은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둘러싸인 것에 뭐 직사각형, 그지? 뭐 이런 거래. 일단 문제 이렇게 푸는 건 별로야. 이렇게 풀지 말고 얘네 세 개를 전부 다 한 칸 위로 올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 그래서 y는 루트 x 플러스 3. 나는 이 문제 풀어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풀어주거든. 이렇게 y는 0. 이게 낫지. x축 이렇게 둘러싸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니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게 이렇게 하나랑 이게 이렇게 하나거든 지금. 여기 내접하는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그 습관적으로 뭐부터 하냐면 이 직사각형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이게 지금 여기 정 가운데가 아마 y축인 것 같은데 여기다 a 먼저 잡아버렸대. 근데 이러면 별로 좋은 걸 못 봐. 이게 왜 그러냐면 딱 봐도 지금 a를 대입하면 루트 a 플러스 3이니까 루트식이 나오거든?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야. 쌤 생각엔 이거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 어떤 게 낫냐면 차라리 여기를 a라고 잡는 게 좋아. y좌표가. 그래서 이거를 현재 예지 얘가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a가 나오는 것에 대한 x좌표를 구하는 거야. 이래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a제곱이 되고 3 마이너스 a제곱이 x가 되는 거야. 여기 좌표가 3 마이너스 a제곱. 그래야 2차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야 네가 최대초수를 구하기가 편해. 루트는 y좌표에다가 미지항을 잡는 것이 좋다. 자,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